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 자, 문장의 형식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일단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하려면,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점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영어와 한국말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뭐, 알파벳 한글, 이거 말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순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순서. 한국말에는 순서가 없고요. 영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영어에는 순서가 있는데 한국말에는 순서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학생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자, 한국말은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섞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갑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나는. 의미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학교에 나는 공부하러 갑니다. 또는 나는 갑니다. 공부하러 학교에. 다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네요. 우리나라 말은 이 뒤에 하러 또는 학교에 이런 말들이 중요해요. 조사라고 하죠. 뭐 학교를, 공부를 뒤에 단어를 뭘 붙이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글을 쓸 때는 다자를 가장 끝에 쓰게 돼 있긴 하지만 뭐 문학집을 읽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순서가 없기 때문이고요. 다시 얘기하면 영어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말을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이랑 달라서 조금 어렵다가 아니라 영어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만 넣기만 하면 된다. 오히려 그래서 더 쉽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문장의 형식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얘기를 할 때 미리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to, for, at, in 이런 친구들 우린 다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전치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전치사가 이끌고 있는 구, 다시 이런 거죠. in the room 이런 전치사가 이끌고 있는 이 뒤에 있는 거는 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전치사가 이끌고 있는 거는 우리는 이거를 부사, 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사라는 말도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부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하고 싶을 때 부사를 넣고 뒤에 말을 붙이고 또 부사를 넣고 뒤에 말을 붙이고 해서 문장이 자꾸 길어지죠. 자,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하면 부사구를 제외하고 문장의 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치사는 없는 문장을 볼 겁니다. 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공통점은 뭐예요? 영어는 항상 제일 처음에 뭐가 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죠. 주어가 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뭐가 와요? 네, 동사가 오죠.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주어 동사는 항상 문장에 무조건 시작하게 돼 있어요. 자, 주어는 어떻게 끝나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은, 는, 이, 가로 끝나는 말을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동사는 대부분 어떻게 끝나요? 다 라고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첫 번째 예문으로 들어갔던 문장으로 보면 나는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에서 나는 는자가 붙은 이 친구가 주어고요. 간다, 다자가 붙은 이 친구를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똑같아요. 이 형식에서도 주어는 뭐뭐 하다, 주어는 뭐뭐 하다, 주어는 뭐뭐 하다, 주어는 뭐뭐 하다. 자, 그러고 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요. 동사가 기준이 될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고 있었던 요 동사들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이게 1형식이 되기도 하고 또는 2형식이 되기도 하고 또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1형식이 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은 I go라는 문장이에요. I go, 나 갑니다. 나 가. 더 이상 뒷말이 필요 없죠, 그죠? 뒷말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붙여요? to school, 맞나요? to school.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전치사로 이끄는 거는 빼고 생각한다고. 나는 갑니다. 만으로도 문장은 완전해져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해지는 문장을 우리는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식으로 가볼게요. 이 형식은 예문이 이래요. I am happy 라는 문장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나는 입니다. 어떤데? 행복한. 나는 상태입니다. 행복한 상태. 그래서 나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나의 상태. 내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형식에는 주어 동사 다음에 C라는 보어라는 친구가 올 거예요. 자, 보어라는 친구의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되게 쉬워요. 앞에 보충해주는 언어란 뜻이에요. 누구를? 주어를 보충해주는 언어. 그래서 이거를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언어, 주격 보어. 앞에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주격 보어라고 해서.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S는 항상 선생님이 주어를 S라고 쓰죠. 이유는 subject, 주어라는 영어의 줄임말이고요. 주어라고 쓰기 귀찮아서 쓰는 거야, 얘들아. S랑 V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자. 자, 그 다음에 V는 verb, 동사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 동사의 얘기를 할 때는 SV라고 쓸 거예요. 자, C는요, complement, 보충해주는, 보충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고요. C는 이제 보충해주는 언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나중에도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I am happy 라는 문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I am a student. 이렇게 되나요? I am a student. 이 문장도 만들어지죠. 역시나 이 a student는 누가예요? 내가 a student예요. 그래서 같기 때문에 나를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보어 자리에는 지금 이거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자,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무조건 형용사와 명사만 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사는 올 수가 없어요. I am happily 라는 말이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비동사일 때는 여러분들이 별로 실수를 하지 않는데 이제 다른 동사가 조금 왔을 때가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feel 이런 단어, 오감, 감각을 통해서 나타내는 동사들 또는 smell 이런 단어들, 뭐 맛보다, 느끼다 이런 단어들 뒤에는요. 감각동사라고 하고요.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뒤에다가 형용사를 취해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feel happy. I feel happily. 어떤 문장이 맞는 거예요? 네, 위에 문장이 맞죠. 형용사를 취해야 돼요. 자, 근데 왜 선생님들이 이 문장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냐면 한국말로 해석하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느낍니다. 행복하게. 개자 붙으면 우리 왠지 부사 써야 될 것만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형식 동사고요. 우리 이거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형식 동사는 어떻게? 무조건 뒤에다가 형용사를 취합니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할게요. 그게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 형식 동사는 비동사, 감각동사밖에 없나요? 아니요. 상태동사라는 게 있어요. 사실 비동사도 상태동사고요. remain 이런 단어요. 남아있다 또는 stay 뭐 이렇게 유지되다 뭐 이런 뜻의 remain, stay 등등등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동사와 상태동사는 이형식 동사다라는 걸 기억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라고? 이형식 동사에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온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삼형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삼형식은요. 이제 주어 동사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친구가 올 거예요. O는 object의 줄임말이고요. 목적어라는 뜻입니다. 목적어. 자, 사실은 목적어라는 말로 기억을 하기보다는 여기다가 선생님이 을을 쓸게요. 을로 해석된다 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주어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자, 예문 볼게요. I gave 주었다. 뭐를? A cake. 케이크 하나를. 나는 주었다. 케이크를. 됐나요? 이게 삼형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바로 4형식을 보고 3형식이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3형식 나올 때는 꼭 4형식, 4형식 나올 때는 3형식, 꼭 중학교 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도 같이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4형식 때는 뭐가 나올 거냐면, 자, 목적어가 나왔죠? 목적어가 또 나올 거예요.
목적어가 2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목적어가 2개 나온다는 이유는 해석을 나는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이렇게 해석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목적어가 뒷자리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를이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앞에다간 에게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목적어가 2개고요. 앞에 목적어는 에게, 그 다음 목적어는 을을 붙이게 될 거예요. 자, 예문 보면 좀 쉬워집니다. 나는 주었습니다. you, 너에게 a cake을. 지금 문장 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주었다. 너에게 케이크을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우리는 4형식이라고 할 거예요. 3형식은 차이점이 뭐였어요? 나는 주었다. 케이크을 이렇게 붙였나요? 자,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형식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뭐뭐에게 뭐뭐를.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필요가 있겠죠. 물론 선생님은 문법 용어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조금 문법 용어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앞에 있는 목적어는 원래 있던 목적어부터 먼저 할게요. 원래 있던 목적어가 뒤로 왔다고 했죠. 그래서 direct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목적어. 그래서 direct, 우리 direct call 하잖아요. 직접 거는 전화. direct call, direct 목적어 해서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뭐야? 직접의 반대말. 맞아요. 간접 목적어입니다. 자, indirect 목적어라고 해요. indirect object. 그래서 간접 목적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표현할 때 간목, 직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IO, DO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해석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사형식은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3형식은 뭐뭐를 이라고 해석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5형식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5형식은요. 자, 5형식 문장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목적어가 역시나 오고요. 그 다음에는 C가 와요. 우리 아까 C 어디서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어요? 이 형식에서 C가 뭐라 그랬어? 보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보어입니다. 자, 근데 얘는 그냥 보어가 아니라 목적 보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목적 보어. 그러면 위에 가서 말풀이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주격 보어는 누구를 꾸민다고 했어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적 보어는 누구를 보충해줘야 되는 말이야? 목적어를 보충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가 주어 동사의 관계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해석하는 방법부터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자, 목적어를 우리 목적어는 항상 을로 해석하니까요. 목적어를 자, 목적 보어 자리는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면 대부분 편해져요. 자, 역시나 예문 들어볼게요. I made you go. 나는 만들었다. 너를 가게. 괜찮나요? 내가 가는 거 아니고요. 너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다시 주어와 동사의 느낌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를 뭐뭐 하게, 뭐 가게로 해석이 된 거예요. 자, 5형식 다시요. 나는 만들었다. 너를 가게. 자,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게 4형식 또는 5형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형식을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5형식과 4형식은 얘기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4형식, 5형식을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